안녕하세요. 강남 하이퍼학원 입시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올해 입시는 작년보다 어려워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너무 많죠. 의대 정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금년에 원서 지원을 하게 될 때에는 올해 선발하는 의대 인원 자체가 2024학년도하고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짜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게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틀리냐 하면 2024학년도 수시에선 교과전형, 그 다음에 종합전형, 논술전형 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데 교과전형에서도 교과를 반영하는 방식이 그때와 달라진 학교들이 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을 달리 평가하는 학교, 혹은 아예 국수형 사과에 대한 그 평가 과목들을 또 바꾼 학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또 변화한 학교들이 있어요. 탐구를 2과목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는 탐구를 1과목만 반영을 한다거나, 대부분의 의학계열 쪽은 계열에 맞춰서 탐구는 과탐을 선택해야 되고 수학은 무조건 미분과 적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선택 과목에 대한 제한을 상당히 많이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 과목을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 과목에 따른 점수 편차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수학은 미적분의 최고점이 예를 들어 확통이나 기하의 최고점보다 좀 더 높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 점수 체계거든요. 그래서 점수 1점에 따른 합불이 되게 커지는 정시에선 영향이 크게 되지만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적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점수 최고점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 말은 뭐냐 하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2024학년도보다 증가했다고 볼 수 있죠. 이런 여파들로 인해 2024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그대로 대입을 해서 원서 지원을 하게 되면 또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여기에서도 차이가 나타나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뭐 자기소개서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도 없습니다. 오롯이 자신의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만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서류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평가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뭐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평가 요소 3대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평가 항목이 조금 더 세분화돼서 다르게 이제 채점이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각 평가 요소들마다 반영 비율들이 차이가 있어요. 2028학년도 지금 현재 고1로 올라온 학생이죠. 이때부터 개정교육 과정이 도입이 됩니다. 등급 체계도 지금 현재 고2, 고3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5등급 체계가 되고요. 작성되는 내용 자체도 달라지게 돼요. 이게 왜 영향을 올해 입시에 끼치게 되냐 하면 대학은 앞으로 2년 뒤에 선발하는 학생들의 그 서류 내용들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는 테이블을 미리 점검들을 해봐야 돼요. 그 점검하는데 제일 좋은 건 실제 선발을 하는 과정에서 올해 이제 제출한 학생부, 그 학생들의 서류를 평가함에 있어 적용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2028학년도를 대비하는 대학의 관점에서도 그런 걸 좀 바라봐야 돼요. 해서 단순 이전 연도의 결과만 가지고 지원을 한다거나 그 내용만을 그냥 단순히 분석을 하게 된다면 올해 대학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놓칠 수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시 이외에 이제 정시에서도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첫 번째로 변화가 되는 건 탐구 선택에 대한 이제 제약이 많이 줄어들었다. 탐구를 뭐 사탐을 해도 되고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는데 과탐을 해도 되고 뭐 기준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교차 지원이 되게 많이 활발히 일어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냉정하게 의학계열은 그렇게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교차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은 대부분 다 가산점들이 있어요. 해당하는 계열에 맞는 탐구를 선택했을 경우 혹은 수학에서 미분이나 기하를 선택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하는 대학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산점으로 인해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의학계열 혹은 뭐 서울대, 연대고대 이 대학들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사실 정시에서 수능을 몇 개 틀리지 않아요. 그 몇 개 틀리지 않는 범주 내에서 가산점까지 뛰어넘어야 된다? 어렵습니다. 0.1점, 0.05점으로 인해 합불이 나눠지는 게 정시인데 가산점은 적어도 3점 혹은 2.5점
많게는 실제 환산을 했을 때 10점 이상까지 벌어지는 그 학교들도 존재를 하게 돼요. 이런 학교는 어떻게 해서도 만점을 받아도 이게 역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하나 주의를 해주시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수시에서 수능 고득점자들의 이탈이 줄어들 것이다. 왜? 인원이 줄어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그럼 정시는 수능 고득점자가 늘어날까 줄어들까? 저는 개인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400명이 늘어났다가 줄어든 거예요. 1,400명이 줄어들었는데 올해 졸업생들의 유입된 숫자에서 줄어드는 인원은 그 1,400명보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현재 고3 학생들은 늘어났죠. 근데 그 학생들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시에 조금 더 올인할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결과로 정시는 오히려 뭐 작년보다 힘들어졌다 이런 것보다는 탐구로 인해 그 유동인구들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의 변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을 조금 더 잘 기억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바탐이 어려우니까 사탐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최상위권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걸 좀 잘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